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미학탐구의 오늘 7번째 시간 바람계곡에 나오시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잠을 좀 푹 자고 아침밥을 먹고 오니까 사람 머리 돌아가는 게 좀 다른 것 같아. 어쩐지 맞아. 그 오늘 이태원 약간 때는 계속 만화책만 보고 있었잖아. 제가 그때는 그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배 아플까봐 밥도 못 먹고 뭐 이런 상태로 와서 거의 제가 말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목소리를 찾는 게 힘들었던. 의미 없는 리액션. 이러고 있고. 근데 자 오늘은 근데 나 이거 보면서 자꾸 에반게리온 떠오르던데. 태어날 수밖에 없죠. 거신병 디자인도 같아요. 그렇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안노가 원래 지브리에서 일했잖아요. 그리고 나우시카 극장판에 안노가 일을 했어요. 맞아요. 거신병 장면인가 그렇더라고요. 그걸 했다던가. 그걸 했어요. 그거를 아예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빔 쏘는 장면, 녹아내리면서. 그래서 그거 보면서 여기서 이제 에반게리온이나 신고질라에 나왔던 그런 시작이 여기서 연출이 다 오는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왜 난 이때까지 그 로봇들 일본 내 로봇 만화들 보면서 에반게리온만 디자인이 좀 튀거든요. 마징가를 안 따라했어. 그래서 마징가는 게타 이런 거에서 안 따라와서 정말 특이하죠. 그래서 뭔가 이 사람 같은 어디서 왔을까 이 디자인에 대한 고민이. 그러니까 원래 완벽한 창조는 없거든요. 다 초반에 아이디어 그 세팅되는 게 있는데 그거가 이때까지 몰랐어. 왜냐하면 애니메이션에서 극장판 애니메이션 거신병이 거의 그냥 한번 우와 이러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라고 생각 못했는데 이 나우시카의 7편을 보면서 이제 나우시카를 따라다니잖아. 이름이 뭐였지? 오마가 따라다니는데 얘 디자인이 내가 봤을 때는 에반게리온 초기 디자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아. 그랬을 수도 그 있죠. 에반게리온 그거에 나오지 않아요? 한번 그 오프닝에 맞아요. 실사처럼 해서 나와요. 성과 파 앞에서 오프닝처럼 하죠. 파가 파였던 큐. 큐 앞부분에 나와요. 큐에서. 아니고. 최근에 개봉한 거 보셨나요? 그 도돌이표 마지막 거 봤죠. 보고 울었죠. 저는 예고편 보고 울었어요. 왜 자꾸 울어 전부 다? 아니 이게 울 수밖에 내가 없어요. 범접할 수 없는 세계다 이 두 사람은. 아니 이게 덕후로서 이제 종결이지. 이 세대가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안노의 마지막 메시지 이제 그만하자. 근데 이게 이제 그만하자 이 새끼들아.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이분이 아저씨고 오래된 사람이니까 그 불편한 게 있어요. 보고 있으면은. 근데 어쨌건 한 세대가 저물어가는 이제 마무리되는 대단원의 막으로서 좀 울컥하는 게 있었죠. 그럴 수는. 전 최근에 가니까 나중에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에반게리온도 나중에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에반게리온은 한 3회 3시간씩 3회. 에반게리온 만화책도 있거든요. 사다모토라서 근데. 그건 그렇죠. 하긴 만화책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그거는 좀 그분은 제정신이 아니라. 맞아요. 어쨌든 오늘은 바람계곡 나우시카 얘기하는데 서브로 이제 안노 히데야키 얘기도 좀 해봤고요. 이제 만화 얘기를 좀 해보죠. 이 만화가 왜 걸작인가? 이제 외부적인 요소들은 잘 얘기를 했는데 일단 좀 연출이 독특하지 않아요? 다른 만화에 비해서 우리가 평소에 소비하는 만화들에 비해서. 근데 저는 느꼈던 게 뭐였냐면 약간 뭔가 이거를 제가 읽으면서도 만화를 읽는다기보다 그 눈으로 읽는 애니메이션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던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먼저 봐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떠나서라도 이 약간 그 와이드 앵글을 좀 주로 쓰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도 약간 어떤 카메라가 이렇게 뭔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고 세로로 된 컷 같은 것도 제가 약간 진짜 뭔가 정말 카메라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되게 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런 거지 바꿔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되게 연출이 풍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는 뭔가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 같아. 아니면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뭔가 마치 움직이는 것만 같아. 맞아요.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미야자키 하야오가 엄청 연출을 풍성하게 해서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런 거지. 그러면 이게 이 이야기의 템포가 빠르냐 느리냐 하면 어때요?
빠른 것 같은데요. 엄청 빠르죠. 네. 엄청 빨라요. 엄청 빠르지. 왜냐면 7건 동안 벌어진 일이 말도 안 되거든. 네. 만약에 이게 소년점프에서 연재됐잖아요. 이거 한 70건 나와야 돼.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심지어 뭐 이렇게 돌아가실 수도 있어. 근데 미우라케 태워서.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게 애니메이션 같다, 연출이 풍성하다, 마치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화적으로 연출을 너무 잘한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이게 마치 그 슬램덩크에서 네. 사랑공고 그 편. 그 마지막 장면 왼손은 거들 뿐 네. 그런 장면이라던가 액션이 잘 되는 만화에서 해내는 거를 해내는데 놀라운 거는 칸이 오밀조밀하다는 거. 맞아요. 칸이 오밀조밀한데 완전 액션이 너무 잘 느껴지잖아. 그리고 액션 할 때 많이 쓰는 게 열린 칸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분은 열린 칸 하나도 없는데 그게 느껴져. 없어. 열린 칸이 있긴 해요. 정말 드물게 있는데 그것도 설명드릴 거야. 기억이 안 나지? 아니 왜 있어요. 나는 못 봤지? 그러니까 봐봐 이미 여기 봐봐 펴놨잖아 열린 칸. 몇 번이요? 맞아. 나 네. 거기 해놨어. 근데 여기뿐만 아싸. 아니라 있어요. 네. 몇 번이지? 이건 마지막 건인데 마지막 건에 있다고요? 일본에도 있어요. 일본에도. 그 약간 유토피아 같은 곳에서 일본 말고 딴 데 있는데 그 제가 네. 설명드릴게요. 일본에도 있어. 나는 왜 못 본 거 같지? 여기 일본에도 있잖아요. 여기 표시해놨네 여기. 그지? 근데 봐봐요. 이게 뭐냐면은 칸이 오밀조밀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본 3단 구성이잖아. 원피스나 네네. 슬램덩크 3단 구성에 오른쪽 왼쪽 이동이 엄청 잘 되면서 시선이 빠르게 이동되면서 격렬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작가는 기본이 3단이 아니야. 3단인 게 오히려 없고 4단, 5단, 6단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인데 읽히는 게 정보량이 많아지니까는 읽히는 게 좀 힘들어도 하나하나에서 장면들이 해내야 될 것들을 다 해내고 있어. 근데 이게 읽히는 게 힘든 게 잘 안 읽혀서가 아니라 칸이 많아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다른 한 페이지가 다른 만화의 2페이지 역할을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쵸. 맞아요. 근데 이게 진짜 대단한 거 진짜. 이 말도 안 돼. 저는 왜요? 이게 왜 말이 안 될까? 제가 1권에서 이미 이렇게 됐잖아요. 제 포스트잇 보면. 네. 이렇게 하다가 안 끝나겠다 해서 그냥 휘휘휘 넘기면서 했어. 이게 어차피 너무 많이 본 만화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막 많이 근데 포스트잇이. 이게 그러면은 바꿔 얘기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몇 가지 질문할 수 있는 게 왔다. 아니 그러니까 스스로도 그런데 칸이 이렇게 많고 단이 이렇게 오밀조밀한데 왜 잘 읽히면서 혹은 왜 이렇게 풍성한 느낌이지? 그렇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작가니까. 왜 그런 걸까요? 큰일 났다. 아니 다시 칸이 많고 칸이 심지어 많이 쪼개진 것도 많잖아요. 네. 심지어 액션 장면 같은 데서도 엄청 쪼개질 때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그런데 엄청나게 격렬하고 동작들이 하나하나 다 들어오고 정말 애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이 굉장한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런 거지. 이분이 기본적으로 뭐 하시는 분이죠? 애니메이션 하는 사람이잖아요. 애니메이션은 뭐가 특징이 뭐예요? 동화. 카메라. 그렇죠. 카메라랑 동화지. 작화 엄청 중요하잖아요. 근데 시선 이동? 아니 시선 이동도 중요하죠. 자, 근데 배운 거 다 던지고 있다. 제가 근데 이 얘기를 왜 물어보면 이게 제가 계속 물어보는 게 계속 아까도 맨 처음에 되겠지만 내 이야기가 왜 만화여야 하는가? 왜 내 이야기는 애니메이션이냐 하고 영화여야 하고 소설이어야 되고 만화여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물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좋은 예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얘기냐? 이 미야자키 하야오가 나우시카 만화를 할 때와 나우시카 애니메이션을 할 때 완전 다른 태도로 하게 해요. 그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지금 얘기한 게 카메라, 작화, 시선 이동이잖아요. 이 세 개가 다 연결돼 있지 물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애니메이션도 시선 이동이 이러죠, 그렇죠? 애니메이션도 카메라가 있어, 그렇죠? 안 그래요? 그리고 하나가 더 뭐였지? 뭐였죠? 무슨 얘기했죠? 시선 이동, 카메라, 동화? 작화. 작화. 작화는 뭐냐면은 애니메이션만 있는 거지. 움직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칸? 그치. 홈통이랑 칸. 그치. 그쵸. 움직임은 애니메이션만 있는 거예요. 선형적이라고 강력하게 선형적이고 그거를 리와인드해서 볼 수 없다고 애니메이션은. 근데 만화는 작화가 없어요. 그렇잖아. 선형적이거나 비선형적이라고. 칸의 홈통을 이용해가지고 즉 무슨 말이냐? 그걸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되냐? 칸의 프레임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선 이동을 미친 듯이 위아래 좌우로 움직임으로써
마치 얘네 캐릭터나 내가 움직이는 걸 보고 있는 것처럼 착각시키는 거지. 이거 드래곤볼에서 많이 보던 건데. 드래곤볼이랑은 좀 달라 태도가. 아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거 위에서, 그러니까 얘가 비행하는 장면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밑에서 내려다 보는 사람 한번 보여주고, 그 사람이 뭘 보여주는지 물건을 크게 한번 보여주고, 그 물건에 타고 있는 사람 보여주고. 맞아요, 이게 맞아요. 피콜로 대망이나 손오공 싸울 때라든지 이럴 때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프리더 편에서 그게 극대화되는데. 그거를 이 칸이 오밀조밀 근데 다르다는 얘기를 왜 했냐면은 드래곤볼은 어쨌건 기본적인 정도 소년 배틀물로서 그 뭐냐 저기 뭐 3단 혹은 2단을 기반으로 속도감을 중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미야케어의 나우시카는 뭐냐? 속도가 엄청나게 중요하진 않아. 그 각각의 상황에 맞는 시선 이동 그리고 각각에 맞는 상황을 얼마나 극대화시키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칸이 기본이 와이드긴 하지만은 칸을 엄청나게 자유롭게 써. 맞아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이해도가 하나 두 개의 매체 두 개의 예술에 대해서 둘 다 거장이긴 힘들거든요. 근데 이분은 애니메이션에서도 거장이지만은 만화에서도 거장인 거지. 그 애니메이션은 그 기본적으로 움직임, 그러니까 시간을 창조하는 데 있어요. 가장 뛰어난 애니메이션은 그 캐릭터와 장면을 얼마나 내가 시간을 내가 어떻게 창조하느냐가 그 애니메이션이 훌륭하냐 훌륭하지 않냐를 가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얘기냐면은 이런 거지. 그 어떤 인물이 애니메이션 속에서 이렇게 고개를 돌렸어. 이렇게 고개를 돌렸는데 고개는 얼굴은 실제 하는 속도인데 머리카락은 슬로우 모션이야.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사실 실제는 없을 수 없는 움직임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액션 리액션 같은 거, 그러니까 그렇죠. 걸을 때 그냥 약간 이렇게 걷잖아요, 이렇게. 디즈니 같은 게 특히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그런 게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만화에서. 그러면은 당연히 미야자키가 아는 거지. 자기가 얘기했잖아. 나는 그냥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서 혹은 콘티로서 스크립트로서의 만화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만화에 대한 모독이다. 나는 제대로 된 만화를 하고 싶어라는 말을 완전히 충실하게 책임지고 있는 거죠. 이 칸을 쓰는 것만 봐도. 우선 몇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칸이 어때요? 칸이? 약간 요상한 칸이 많아요. 그래요? 전 되게 요상한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요? 저는 되게 정리가 잘 돼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요? 그러니까 둘 다 맞는 말인데 억지로 막 비틀거나 억지로 사선 많이 쓰거나 이런 느낌이 없어서. 이게 되게 표면 그야말로 겉으로 보이는 가장 표면적인 가장 좋은 두 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요상하다, 정리가 잘 된 것만 같다. 근데 되게 충돌하지 않아요? 맞아요. 요상한데 정리돼 있대. 그러니까 그게 되게 상황이랑 이제 보여주고 싶은 장면에 특화된 칸을 쓰는 것 같아요. 자, 그 맞아요. 그러니까 요상한데 정리돼 있어. 자, 그거는 뭐 때문일까요? 이 만화 아까도 사실 성인수 작가님 얘기했잖아. 이 만화가 전체적으로 어쩌 칸이? 7권 내내?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데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뭘 얘기했지? 닫혀 있잖아. 네네. 칸이 다 닫혀 있어요. 정말 한두 군데 빼고는 다 정말 한 건당 한두 개 빼고는 닫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뜻은 뭘까요? 제가 예전에 아키라 만화 얘기하면서 얘기했었는데. 아키라도 거의 다 닫혀 있죠. 아키라는 그냥 완전 다 닫혀 있어. 그래요? 오늘 자꾸 틀리네. 아니요. 그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야. 같이 얘기하는 거지. 아니야, 맞추고 싶어. 그러니까 닫는다는 건 무슨 말일까? 나는 칸을 정말로 웬만하면 안 열 거야. 다 닫을 거야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정말 열린 칸을 써야 할 때만 쓰겠다는 건가요? 그럴 거 아닐까요? 아니죠. 열린 칸은 써야 할 때는 사실 많아. 만약에 내가 선택한다면. 여기 오무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위에 열면은 더 와일드해지고. 그쵸. 비행기 날아갈 때도 여기 위에 열면. 그쵸. 그러니까 공간적이거나 상황적인 거에 맞춰서 열 수 있거든요. 여는 건. 그죠. 사선 근데 다 웬만하면 안 열어요. 그리고 여는 순간을 보면 알 수 있긴 한데 딱 여는 순간이 몇 군데 있긴 해요. 근데 어쨌건 다시 돌아와서 왜 다 닫혀 있을까? 제가 예전에 얘기했었는데 아키라 할 때 얘기했었는데. 아키라 안 했는데. 그러니까 아니야 아키라 얘기를 했을 때.
꿈꾸셨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키라에 대해서 살짝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정보량이 정보량. 지금 미야자키 하야오가 어떤 걸 선택했냐면은 지금 아키라 예전에 얘기했었는데 지금 칸들에 있는 안에 있는 정보들이 어때요? 많아요.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백을 안 둬. 인물이 됐건 배경이 됐건. 알았다. 알아맞혔다. 네. 정보에 집중하기 위해서 연출을 일부 다이나마키가 안 쓰는 거지. 그쵸.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보량. 이제 알았다. 그 얘기 했었어. 네. 그러니까 아키라 때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채우면 채울수록 잘하는 작가들은 칸에 대해서 변주를 아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변주가 뭐냐면 여는 거거든, 칸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나는 칸을 무조건 닫되 기본적으로 상황에 맞춰서만 변주. 근데 그 변주를 어떻게 할 거냐? 끊임없이.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냐? 요상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포맷이 없는 거예요, 연출에. 제가 봤을 때. 그게 정점이에요, 정점. 그러니까 아무나 못하지, 솔직히. 이게 정점이에요. 이게 마스터야, 진짜.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얘기했는데 만화는 크게 좀 표현적으로 봤을 때 왼쪽에 추상, 오른쪽에 뭐 이렇게 설명, 요거를 양 극단으로 있으면은 가운데가 균형이거든요. 네. 근데 이 균형에 가까운 가장 이상적인 만화 중에 하나가 기생수예요. 그리고 약간 여기서 정말 균형이 잘 잡혀 있는 만화인데 좀 더 쉽고 빨리 읽히는 만화가 좀 더 이쪽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만화가 슬램덩크. 근데 왼쪽으로 정말 멀리 가는 만화가 뭐 이것저것 많은데 완전 실험 만화가 많은데 거의 거기에 가까운 게 뭐냐, 왓츠맨 같은 거. 근데 그런 맥락에서 이 나우시카는 정말 완전히 가운데 있어. 왜냐면은 균형이. 그쵸. 끊임없이 칸을 계속 변주해. 맞아. 같은 칸을 쓰는 게 하나도 없어. 매 페이지마다. 그리고 이분이 대단한 게 만화 문법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나게 뛰어난 게 뭐가 있냐면은 만화는 기본적으로 만화의 가장 기본 단위 중에 하나는 편집 단위.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전문했던 사람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만화의 가장 기본적인 편집 단위는 어딜까요? 편집. 그러니까 어떤 시퀀스가 벌어져. 네. 어떤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뭐 끝났어. 그래 알겠어 하고 빨리 갈게 하고 다음 장면에서 무슨 예를 들면 뭐 학교야. 그러면은 그 편집점을 어디서 끊어야 될까요? 그 약간 넘기기 전에 그쵸? 그 마지막 그게 가장 기본 거죠. 페이지 단위예요. 그렇잖아요. 넘기기 전이나 혹은 페이지거나 나눠지는 펼치더라도 붙어 있더라도 근데 그거를 완전히 절대적으로 지켜요, 항상. 그래서 이분이 그거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장면이 뭐가 있냐면 3권이 있는데 갑자기 1권도 지금 할 거 많은데 3권에 이게 정말 끝내주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이게 극장판에서 오무한테 들려지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2권의 76페이지인데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은 극장판으로 치면은 거의 마지막에서 막 얘가 다쳐서 막 이렇게 되고 애기 오무도 있고 어른 오무도 있는데 그 나우시카를 그 황금 더듬이로 오무들이 뭐 몰려가지고 그 황금 들판이 되는, 그래서 올려주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잘 봐, 이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거를 이미 시선 이동과 페이지 단위, 그러니까 프로 생활을 애니메이션으로 시작한 사람이 만화를 했는데 이렇게 이해도가 뛰어나다는 게 뭐냐면은 이 2권의 76페이지를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다가 그 애기 오무한테 잘가 한 다음에 이제 애기 오무는 넘어가요. 근데 여기도 진짜 굉장한데, 이게 호흡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펼친 페이지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알아. 즉 이 펼친 페이지는 나우시카를 위한 페이지. 근데 벌어지는 일들은 되게 많아요. 우선 애기 오무도 떠내보내고. 근데 지금 호흡을 보면은 그 크샤나랑 크로토가 훔쳐보고 있고, 첫 번째 오른쪽 페이지에서. 그리고 애기 오무가 스르스르 하고 있는데 이제 인사를 해. 잘 가. 하고 애기 오무는 이 호흡적으로 어떠냐면 애기 오무는 이미 저기 멀리 가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 건에서는 스르륵 그러니까 마주하고 훔쳐보고 뭘 보고 있는지 보여주고, 그리고 애기 오무랑 인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떠냐면은 홈통과 홈통의 거리를 얼마나 완급 조절을 잘하는 작가가 잘하는 작가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뭐냐면은 굳이 순서로 치면 1, 2, 3인 거야. 근데 갑자기 속도감을 치면 여기는 5인 거야. 5.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갑자기 저 멀리 보내버려. 그 말은 뭘까?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는. 아니죠. 시간의 봐봐요. 흐름을 시간의 흐름을 갑자기 점프한 거란 말이야. 그 얘기. 쪼개서 1.1, 1.1, 1.2, 1.3 보다가 갑자기 2가 됐다고. 여기서 애기 옴무한테 이렇게 애기 옴무 아픈 거 보여주고 한번 약간 어루만지고 잘 가라 인사하는 거를 1.1, 1.2, 1.3 보여주다가 갑자기 2가 됐다고. 그리고 나서 다시 3.1, 3.2, 3.3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까? 갑자기 2로 넘어가는 이 애기 옴무가 갑자기 정서적으로 이게 안 맞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정서적으로 천천히 애기 옴무를 보고 있어야 될 것 같아. 보는 거 보여주고. 그렇잖아요. 네. 천천히 빠져근데 왜 여기까지 보냈을까? 뒤에 얘기를 진행시켜야 되니까. 뒤에 얘기는 뭐냐? 이 페이지는 근데 애기 옴무와 인사가 주된 페이지가 아니라 나우시카를 위한 페이지거든. 근데 나우시카에서 가장 중요한 페이지가 뭐냐? 애가 이제 황금 득판 더듬이로 올라가는 장면인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리고 여기서 이게 중요한 장면인데 스르륵 하면서 더듬이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애를 올린다고. 그렇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진짜 굉장한 거예요. 이걸 위해서 애를 미리 빨리 보낸 거야. 정리를 시켜버린 거네. 정리시켜버린 거예요. 왜냐면은 봐봐요. 지금 76페이지의 마지막 컷 스륵스륵 하면서 더듬이가 오는 장면, 77페이지의 맨 첫 번째 컷 스륵 하면서 올라가는 장면, 이 두 개는 거의 모든 작가가 붙여놔요. 그렇지. 연결되는 동작이니까. 이거는 강력하게 선형적인 1.1, 1.2 이렇게 연결되는 동작이기 때문에 그렇네. 모든 작가는 붙여놔요 이렇게. 다음 페이지로 혹은 얘를 넘기던가. 그지.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왜 띄워놨을까?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아기를 빨리 보내면서까지도 여기 놨을까? 제가 위로 뜨는 거니까. 맞췄어. 시선 이동. 이러면 어떻게 되냐? 더 붕 뜬 느낌이 나니까. 맞아요. 시선이 올라가면서 붕 뜨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냥 정보가 되는 거야. 맞아요. 근데 이거는 만화적 성취예요. 이건. 그렇구나. 어떤 애인지 아시겠죠? 네.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인 거야. 이걸 모르는 사람이면은 이거 두 개를 어떻게든 붙였겠죠. 말씀하시는 거 듣고 보니까 그렇다 진짜. 아니 이거는 알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봐봐요. 그렇잖아. 잘가 하고 애기 옴무랑 애기 옴무 여기서 뭐냐면 원래대로 애기 옴무 클로즈업 한번 보여줘야 돼. 맞아요. 그러네. 애기 옴무가 뭔가 하고 그리고 애기 옴무가 저기 그 다음에 애가 나오던가 혹은 약간 좀 더 중간 거리. 그 다음에 여기서 스륵 하는 게 우리는 어떠냐면은 정서적으로 여기는 애기 옴무 페이지, 여기는 나우시카 페이지. 근데 이 두 개 때문에 이거는 나우시카 페이지가 된 거야. 이 첫 8진 페이지가.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 만화를 너무 잘하는 사람인 거야. 야. 애니메이션에서도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사람인데 그는 만화의 신이기도 했네요. 제 말이 그 말인 거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금 진지한 만화 이야기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진행자 성인수입니다. 만화 클래식을 제작하고 있는 인수인증 코믹스에서는 독립 만화 온라인 플랫폼 사이드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별이, 임나운, 불키드, 한타스, 쾅코믹스 등 총 50건에 달하는 작품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입고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재임 평론가와 제가 직접 쓰는 작품에 대한 리뷰와 신작에 대한 작가들의 미니 인터뷰도 만나볼 수 있으니 좀 더 깊이 있는 만화 소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이드비를 찾아주세요. 운영자인 제가 직접 포장해서 배송을 하고 있고 네이버 페이를 통해 손쉽게 소장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sideb.kr을 검색해주세요. 만화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한 장 제가 지금 포스트잇 붙인 거 보이겠지만 이건 그냥 빙산의 일각이야 이거. 뭐야 그게? 이건 빙산의 일각이라니까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내가 애니메이션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만화를 그냥 연재할래. 그건 근데 하고 싶지 않아. 왜냐면 그건 만화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독이니까. 라는 말을 괜히 하는 사람이 아닌 거야. 만화가 뭔지 아는 사람인 거예요. 만화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만화는 만화로서 하나의 완벽한 예술이다. 난 그걸 함부로 하고 싶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난 제대로 연재할래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침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열린 칸 얘기를 하자면은 열린 칸 얘기 빨리 마무리할게요. 네. 열린 칸이 아주 정말 가끔 나오는 장면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애기오모 막 그 약간 회상 장면 같은 그쵸. 거기였던 것 같은데. 그치. 회상 장면 하나랑 봐봐요. 봐봐. 여기서 지금 이 장면 1권이거든요. 이거 1권에 129페이지 거의 끝이네요. 네, 여기 그리고 맞아 거기에요. 그러니까 이 아까 애기 오모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도 약간 회상. 네. 회상 장면이에요. 이거 어디였어? 7권? 어디였어? 여기는 없네. 아 이거 아까 한 거구나. 그렇죠. 7권이에요. 이 장면 보세요. 네. 7권에 유토피아 같은 105페이지. 네. 여기 가짜 이제 속이는 환상 속에 들어가는 거 그렇죠? 이 두 개가 보면은 정말 이거 말고도 가끔씩 아주 열리거든요. 아주 가끔씩 칸이 열려요. 네. 그러면 근데 되게 심플해. 지금 이것도 이 사람이 정말로 고집스럽게 절대 칸을 안 열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칸을 열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의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 무서워. 대단한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맞아. 아니 대단한 말이 아니라 아니 우리가 대단한 대답을 해야 될 이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작가로서 같이 배우자는 얘기를 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자기 문법이 있는 작가들은 다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도가 이런 건 있을 수 있어. 너무 체화돼서 설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해요. 어떤 작가한테 물었더니 그냥 이 느낌이 좋아서 했어요 라는 사람도 있어. 근데 사실은 미학적으로는 그 문법의 논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근데 물론 미야자키나 이와키 토시 같은 혹은 뭐 슬램덩크 작가 이노우에 타케 같은 사람들은 당연한 거지만은 말에서도 인터뷰에서도 얘기하고 이미 의도하고 있어. 네. 그걸 알 수 있고 우리는 왜냐면은 반복되거든. 그런 면에서 봐봐 이거 되게 쉬워. 이 사람은 무조건 칸을 다 닫아. 그리고 예를 들면은 가끔 여러분 알겠지만 뭐 갑자기 어지러워진다던가 이러면은 칸도 울렁울렁 하거든요. 칸의 모양이 변주를 줘요 이 작가가. 근데 어쨌든 106페이지 보면 이게 왜 열려 있냐라는 거지. 닫든 사실 되게 쉬워요 사실. 의도가. 이 공통점을 보면 돼. 공통점. 어디 갔어? 어떤 1권에 129. 쉬운데 이건 되게. 배경이야? 배경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잘하는 사람들은 다른 공간이라는 느낌? 거의 비슷한데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되는데 잘하는 작가들은 장식적이거나 기능적으로만 뭔가를 변주하지 않아요.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슨 장식적이거나 기능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좀 이렇게 여는 게 멋있겠는데 칸을? 혹은 여기서는 좀 이렇게 칸을 사선으로 쓸까? 멋있다. 근데 그거가 마침 되게 주제랑 잘 맞아가지고 멋있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잘하는 작가는 그렇게 함부로 쓰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것이 곧 내 이야기를 망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가장 흔한 미장센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연인이 헤어졌는데 어떤 인물이 막 걸어가. 근데 예를 들면은 그 거리에서 나 빼고 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와. 화면상에서. 나는 그들을 거슬고 있고. 뭐 이런 거 되게 뻔한 클리셰잖아.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왜 그렇게 하냐면 그 장면이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한 장면인데 걸어가게 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런 뻔한 클리셰라도 하는 건 뭐냐? 의도하는 거란 뜻이잖아요. 근데 잘하는 작가들은 은근하게 잘하지. 그걸 다 넣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거 되게 쉬워요. 이거는 미야자키가 여기서 기능적으로나 장적으로만 한 게 아니라 의도를 했다는 거지. 되게 심플해요. 이 공통점이 뭐예요? 뭔가 생각에 빠지는. 그치. 그냥 무의식적인 느낌의.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은 현실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거죠. 이거는 회상이잖아요. 1권에선 2권에서는 현실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네. 그렇죠. 요게 우리가 현실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라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1권은 대놓고 그냥 회상이니까 회상으로 우린 보는 거야. 근데 7권에서는 우리는 이걸 현실로 보는데 독자는 여기서부터 이상해요. 뭔가. 맞아요. 뒤에 보면 내용이 좀 환상의 내용도 그렇고 뭔가 이상한 걸가 준비돼요. 연출 때문에. 맞아요. 저도 이거를 그때 체크했었던 게 읽다가 약간 뭔가 갑자기 약간 물음표 이런 그 느낌.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은 현실인데 이거 뭐 속이는 거야 독자를. 사실 이거 여기는 비현실이야. 앞에까지 막 싸우고 사람 죽고 막 엄청 전쟁터 있다가 여기 되게 낙원 같은 느낌이잖아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 이건 완전 의도된 거지. 한마디로 뭐냐? 이 칸이라는 내 서사 속의 기본적인 이야기 그 세계가 벗어나는 순간은 칸을 여는 거지. 어떤 일인지 알죠? 그러니까 뭐냐? 여기서는 우리는 마치 이 이상한 남자한테 나우시카 구해져가지고 환상적인 공간으로 가가지고 뭔가 되게 좋은 곳에 갔구나라는 착각 속에 일으키지만 사실은 여기는 결국에는 초현실적인 공간이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도망치고 나우시카는 근데 이 남자가 나우시카를 들고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장면에서 칸이 열린다는 거지.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네. 완전히 다분히 의도적인 거지. 완전 속이고 있는 독자들까지도. 하지만 충분한 준비를 지키는 거죠. 야 여기 너가 예전에 회상 가거나 꿈꾸는 장면 봤을 때처럼 여기도 이상한 데야. 말은 안 해도 준비시키는 거죠. 굉장한 이게 세련된 연출인 거죠. 이거. 대박이다. 너무 간단한 감탄사네. 근데 너무 멋지다. 듣고 보니까 진짜 칸을 안정해놓고 쓰는 것 같아서. 칸을 안정해요. 안정하고 그냥 본능대로 저렇게 하시는 건가? 본능이 아니죠. 계산되긴 했는데. 그 사실 그러니까 미야자키 하야 같은 분들은 이제 본능이지. 그러니까 이미 왜냐면 체화돼 있으니까. 근데 다 의도돼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서도 처음 1권부터 난리인데 1권의 14페이지 보면은 여기 처음에 이 굉장한 이 장면도 봐봐. 이게 봐봐. 우선 몇 단이에요 이게? 6단이에요 6단. 6단 1, 2, 3, 4, 5, 6단인데 근데 사실 여기 세부적인 좀 7단이지. 그러니까 7단만은 사실 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기본 7단 되게 많아요. 이 나우시카는. 맞아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이게 시선 이동을 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전쟁 장면 계속 나잖아요. 계속 칼싸움하고 죽이고 뭐 떨어졌다가 낙하했다가 상승했다가 막 난리 나잖아요. 근데 엄청 격렬하잖아요. 엄청 다이나믹하고 엄청나게 역동적인 느낌. 엄청 역동적이잖아. 그게 뭐냐? 시선 이동에서 액션에서 가장 중요한 효과가 뭐라 그랬었죠 그때? 약간 효과음과 그러니까 동체 선 같은 거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방아쇠 효과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XY 축과 Z 축을 얼마나 내가 이동시킬 거냐. 그러면은 독자가 격렬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친절하게 그냥 1, 2, 3, 4, 1, 2, 3, 4 이렇게 나란히 그러면은 격렬해지지가 않아. 근데 한번 봐봐요. 여기서 보면은 이게 1권의 14페이지인데 그러니까 1, 2, 3, 4거까지 그냥 가. 세 번째 거에서 누구지? 거기 있는 건 누구야? 왜 그렇게 마음을 퍼뜨리는 거야? 어디 있니? 내일 가져줘. 죽인다. 하는데 그 순간 킹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되게 놀라운 게 이게 단이 엄청 얇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게 시선의 길에 있어. 그러니까 어디 있는 거지? 내일 가져 죽인다 하고 원래대로라면 뭐예요? 단의 이동이니까. 여기서 윽하고 킹을 봐야 돼. 원래는. 근데 너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죽인다 킹하고 윽한 다음에 내려가. 사라졌다 키르르르. 그리고 나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말풍선과 함께 쓰면서 이제 그렇죠. 이게 이동을... 뭐냐면은 단을 칸 시선 이동을 일으키고 있는 거야 이렇게 Z축으로. 그러니까 뭐가냐? 이게 격렬해지는 거예요. 이거 따라가는 거지만 굉장한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단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을 이용해서 시선 이동 시킨다는 건 정말 굉장한 거거든요. 그리고 1권의 39페이지도 보면은 이건 기본인데 39페이지에서 1, 2, 3, 4 네 번째 칸부터 보면 되는데 네 번째 칸에 팍 떨어졌다 하고 엔진 전개한 다음에 시선이 올라가 오른쪽 위로 11시 방향으로. 그렇죠. 퉁 하고. 그리고 이거 근데 이게 퉁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게 지금 초판본도 똑같잖아요. 퉁의 그 글자 모양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당시에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레터링 정말 칭찬해 줘야 돼. 이게 의성어를 엄청나게 많이 쓰거든요. 이 미야자키 하야가. 근데 이거를 보는데 전혀 그 불편하지 않게 다 세부적으로 다시 그려서 얹힌 거예요. 이거. 디자인도 되게 만화체랑 어울리게 했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만화가 지망생이거나 어시스턴트가 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2000년에 책이 나왔잖아요. 이게. 이 당시에 98년도나 99년도에 수입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업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1년 넘게. 이 레터링을 그리는 사람이 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 프랭크 밀러의 시티치가 김수박 작가가 그 레터링을 했거든요. 한국말로. 의성어를 할 때.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붐을 쾅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한국 그 그쵸, 영어니까 한국어로 밟고.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이거는 누군가는 알아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언급하는 거예요. 네. 바람개구 나우시카 만화책에 한국말 의성어 레터링을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엄청나게 칭찬받아야 된다. 이거는 꼭 언급해줘야 돼. 네, 칭찬합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일본에 지금 네? 지금 AI 같았던 것 같아요. 칭찬합니다. 네. 일본의 39페이지 보면은 봐봐요. 투웅할 때 오른쪽에서 11시 방향으로 가죠. 11시 네. 방향. 그러고 나서 갑자기 키잉은 어디로 가요? 마지막 컷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요. 다시 왼쪽 오른쪽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말도 안 돼 이게 동세감이. 그쵸. 자, 우리는 배웠어요. 왼쪽에서 오른쪽 키잉이 안쪽 화면 그 출판 만화에서 왼쪽에서 오른쪽 시선이 역방향으로 네. 간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다음 페이지에서. 다음 페이지에서 또 다시 뭐 올라가 반대편에서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 그렇죠? 어떤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힘을 지금 보면 이것도 진짜 대단한 게 완급 조절 잘하는 게 맞아. 제가 맞춰볼게요. 약간 여기서는 되게 시끄러운 느낌이 드는데 뒤에서 갑자기 이제 뭐 진공 상태 갑자기 이게 멈추고 네. 정적이잖아.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페이지가 하나의 그림이다. 만화는 하나의 시퀀스 혹은 하나의 감정 상태가 한 페이지나 펼친 페이지 안에서 마무리되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거를 계속 충실하게 계속 그걸 염두하면서 연출해. 그러면서 투웅해서 올라왔다 키잉하면서 다시 격렬했는데 갑자기 힘을 뺐다가 여기서 보면 이게 붕 뜯는 게 확 뜨지.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만화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거는 1권의 61페이지인데 지금 여기서 유파는 이제 말리는 사람이고 나우시카가 크샤나의 부하랑 이제 처음으로 싸우는 장면이란 말이야. 그죠. 바람계곡에 쳐들어와가지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첫 번째 컷 가고 두 번째 컷 한 다음에 세 번째 컷에서 이것이 내가 한 나우시카인가? 유파가 읊조리는 거죠. 그래서 공격 충동에 불타는 오문처럼 분노를 잘 잊고 있어 하면서 싸움이 시작돼. 근데 우선은 여기서 네 번째 컷에서 탁 하면서 가는 장면도 재밌는 게 여기서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데 개체 이동이 이거는 세 번째는 그 개체가 가운데 있고 탁 하는 거는 오른쪽으로 이동해요. 그렇죠? 좀 쏠려 있어요. 쏠려 있기 때문에 우선 시선 이동이 잘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마지막 컷에서는 나우시카가 어디로 가요? 반대로. 그렇지. 반대로 역방을 한단 말이야. 네. 다가간다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 제가 예전에 그 기생수 장면에서 얘기했었는데 일본만 하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게 시선 이동의 기본이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 오른쪽이 안쪽이고 왼쪽이 바깥쪽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는 게 뭐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순간 우세와 열세 한마디로 힘의 방향이 정해져요. 즉 무슨 말이냐? 마지막 컷에서 이 61페이지 마지막 컷에서 나우시카가 크샤나의 부하한테 다가가는 장면, 달려가는 장면을 시선의 방향, 순방향으로 가정하고 짠 콘티인 거야 이건. 마지막에 이 장면이어야 해. 나우시카가 시선의 방향으로 크샤나의 부하한테 달려들어야 돼. 라고 상정하고 짠 콘티인 거야 이건.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힘의 방향성 기억나요. 때문에. 그 기생수 그 장면.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당연한 거지만은 역방향으로 그 다음 페이지에서 62페이지에서 크샤나의 부하가 도끼를 하고 쿡 하는 장면은 그거를 막아내니까 땅에 찌르고 막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붕 뜨고 내려가고. 지금 이것도 지금 봐봐요. 그러네요. 나눴네요. 이것도 칸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네, 아까 말씀하신 그 2권이었나? 그렇죠? 네. 3권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62페이지에 마지막 컷 보면은 나우시카가 그 방패에 있는 방패창을 피하면서 점프하는 장면이에요. 네. 그렇죠? 위로 붕 뜬단 말이야. 붕 뜬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다음 페이지에 떨어진다는 말이죠. 떨어진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분리시켰다고. 근데 보통 작가들은 어떻게 하냐? 이거를 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시선 이동이 가장 격렬하게 일어나는 순간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만화에서는 출판 만화에서는 하나는 펼친 페이지의 마지막 컷과 펼친 페이지 첫 페이지의 마지막 컷과 두 번째 페이지의 맨 첫 번째 컷 이게 가장 격렬하게 일어나는 시선 이동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 이 펼친 페이지를 넘길 때 네. 다음 페이지 때 가장 많이 격렬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동세감이 더 강한 건 뭐냐 첫 번째예요. 가장 아래에서 가장 위로 올라가거든. 근데 그거를 활용하고 있는 거지 이 나우시카. 그러니까 미야자키 하면은. 근데 네.
그다 보니까 저는 전에도 말했지만 영화 연출론에서 네. 이제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이런 거 공부하다가 온 사람이라서 이게 되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카메라가 180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이게 만화 시적 허용 이런 것처럼 만화적 허용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에너지가 더 있어 보이는 건 확실히 있네요. 확실히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지금 찝어왔는데 180도를 어긋나는 그거는 근데 지금 여기 있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 1권인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이 미야자키 하면은 기본적으로 만화는 시선 이동의 예술이고 홈통의 예술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히 극대화한 연출을 해내고 있어 지금 이 만화 전체를. 너무 사벽 만화라 그러니까 대단하네요. 말하면 다 칭찬이 되는 그런 지점도 있는데 저는 만화 아무거나 얘기해도 돼. 저는 이 만화 보면서 되게 아무거나 얘기해도 되는 건 아니야. 되게 뭐랄까 이 사람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편집 때문인데 그러니까 요새 제가 이거 공부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시그널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컷 안에서 연출해서 들어가 있는 인물이나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되게 잘 만든 만화들 보면 약간 과장돼 있는데도 자연스러우면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화 같은 경우에는 웃는 거나 화나는 거나 표정이나 뭐 싸울 때도 아까도 그렇지만 뭔가 좀 더 과격하잖아요. 네. 그게 그 작가가 그 독자들한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런 느낌이야라는 거를 해석의 여지를 줄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미야자키 하야오 이 작품 보고 있으면 그 작가들 그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랑 그리고 그 표정으로 설명 안 되는 것들을 대사나 이런 것들 보면 되게 내재적 혼자서 얘기해야 될 법한 얘기들을 하는 장면들 되게 많거든. 그런 것들로 이제 그게 만화가 아닌 실제 영화나 이런 데서 이제 밥 먹고 그냥 가야지 뭐 이제 내가 돌아가야지 이런 말 하면 되게 이상한데 맞아요. 만화 안에선 그거가 이제 그 장면을 이제 맞아요. 하나로 이제 꾸며주기 위해 도와주기 위해서 독자한테 설명해주기 위해서 세팅되는 값인데 그런 것들이 저는 보면서 되게 잘 돼 있다. 그러니까 이상하지가 않아. 나우시카가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아까 혼잣말로 누구 만나고 이제 뭐 마을로 돌아가자 이거를 밖으로 그냥 말하고 있어. 근데 그거 평소에 얘기 안 하잖아. 그냥 가지. 근데 그런 것들조차도 활용을 해서 만화를 되게 잘 만든다라는 생각이 저는 보면서 많이 들었었어요. 듣고 보니 맞아요. 대화가 꼭 대화의 기능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되게 잘 정보를 사용하고 전달해 주는 거지 독자한테.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게 되게 만화적인 거거든요. 어떤 얘기냐면은 그 만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레이션이나 대사가 있고 어떤 장면이 있는데 그게 하나만 떼놔도 성립하면은 물론 그거 그래도 돼요. 그런 장면도 많고 근데 만화 미학적으로 그 어떤 그 정점에 이르는 건 뭐냐면은 어떤 대사나 글이 있는데 그것이 이 사파와 떼놓고도 읽히고 그 그림이 대사가 없어도 읽혀진다면은 그거는 만화적으로 엄청 뛰어난 건 아니에요. 이 그림과 이 대사가 전혀 다른데 같이 붙어놨더니 한 덩어리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인 거지. 그랬을 때 되게 만화적인 거거든요. 가장 실제적인 예로 뭐가 있냐면은 되게 쉬운 예로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만화가 있는데 어떤 뭐 친구들이 그 교문에서 만났어 등굣길에. 네. 야 뭐 하면서 뭐 너 어제 뭐 게임하다 잤다면서 하면서 막 이렇게 늦게 잤더라 하면서 이렇게 뭐 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첫 번째 컷이 그거예요. 뭐 이런 장면인 거지. 두 번째 컷은 뭐냐? 교문이 그 교실 문이야. 교실 문 열면서 교실 문 열면서 대사는 뭐냐? 야 너 어제 그 아까 얘기했던 뭐 새벽에 잤더라. 그리고 다음 장면은 뭐냐면은 이제 선생님이 들어와 있어. 그러면서 몰래 야 이따가 뭐 가자.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이 세 컷에서 이루어지는 그 컷에서 이루어지는 이도 뭐냐 이미지는 어때요? 이미지가요? 네. 순서가 뭐 시간적인 순서가 흘렀구나. 시간이 흘렀잖아. 그리고 텀이 꽤 있어요, 그렇죠? 네. 선형적이되 좀 있어. 1, 2, 3이 아니란 말이야. 뭐 1, 5, 7 막 이렇단 말이야, 그렇죠? 공간이 띄엄띄엄 있어요, 그렇죠? 교문, 교실, 뭐 선생님, 수업 중. 근데 대화는 어때? 바로 연결돼 있지. 실시간이라고. 네. 말이 안 되지. 그치. 굉장히 만화적인 거예요, 이건. 만화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아. 그렇잖아요, 봐봐요. 그러네요.
교문에서 들어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영화도 그걸 쓰긴 써요. 근데 너무 심하게 쓰진 않아요. 예를 들면은 교문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체육복 입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상하단 말이야. 영화에서는 그거를 너무 띄우진 않아요. 영화에서 쓰긴 꽤 써요. 쓰더라도 한 장면에서 일단 네, 대화는 끝내놓고 그치, 한 덩어리로 가는 편이에요. 그렇게 근데 만화에서는 어떻게 그거를 막 해놔도 상관없는 거야. 어땠는지 아시겠어요? 네. 그걸 보면서 우리 위화감을 느낀 적 한 번도 없지. 맞아요. 굉장히 많아져요. 했던 게 아니라 그래요. 왜냐면은 이미 나오실까 그러니까. 그런 장면 되게 많아요. 네. 어떤 애인지 아시겠죠? 그냥 이게 되게 만화적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이제 다시 되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